울릉도는 한국 동해의 한복판에서 파도와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내는 섬입니다. 평소에도 악천후가 잦고 바람의 세기가 거칠어 교통이 자주 끊기는 곳이 바로 이 울릉도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 바로 울릉공항 건설이었습니다. 배로만 오가야 했던 불편함, 안개와 풍랑 때문에 언제 다칠지 모르는 항로, 응급환자나 물자 수송에서 늘 생겨나는 공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울릉공항 건설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활주로를 땅 위에 닦아내는 식으로는 울릉공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울릉도 지형 자체가 험준하고 평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방법은 바다를 메워 활주로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를 상대로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의 토목공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난이도입니다. 파도의 힘을 버텨내야 하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케이슨 공법입니다. 케이슨은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 구조물로 마치 바다 위에 성벽을 세우듯 하나하나 내려앉히는 방식으로 기초를 다지는 핵심 기술입니다. 울릉공항 활주로는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완성될 예정인데 그 첫 단계가 바로 케이슨 활주로 전체 공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슨 하나의 크기는 건물 한 동에 버금갈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런 구조물을 제작하고 운반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는 일련의 과정은 섬 건설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고난도의 기술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울릉공항 공사 현장에서는 6척의 대형 선박이 동원되어 케이슨을 운반하고 자리 잡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수십 명의 작업자들은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일사불란하게 호흡을 맞추며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케이슨을 내려놓습니다. 활주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정밀 수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지에서라면 대형 크레인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조물을 옮길 수 있지만 울릉도 바다에서는 선박과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고 거대한 케이슨이 바람과 파도에 휘둘리지 않도록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케이슨 하나를 정확히 설치하는 데만 7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7시간 동안은 모든 선박이 서로 호흡을 맞추며 움직여야 하고 잠시라도 균형이 흔들리면 전체 구조물이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도의 집중력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끝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설치된 케이슨 내부의 물을 빼내어 구조물의 무게를 바닥바닥으로 온전히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물을 제거하면 케이스는 더욱 단단히 고정되며 파도의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케이슨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케이스는 서로 맞물려 거대한 방파제이자 활주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단 한 개라도 높이가 어긋나면 전체 구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은 수차례의 측정과 조정을 반복하며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완성된 케이슨 위로 토사와 골재를 채우고 그 위에 활주로를 닦아내는 공정입니다. 바닷속에 거대한 성벽을 세우고 그 위를 메워 땅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길이 수천 미터의 활주로가 울릉도 바다 위에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자연과 맞서 싸우는 인간의 기술력과 집념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울릉공항 건설은 한국 토목기술의 상징적인 도전으로 기록될 만합니다. 케이슨 제작과 설치 과정은 이미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난이도이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의 노하우였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앞으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케이슨 제작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바다 위에서 수많은 난관을 뚫고 나아가며 얻어진 신념에 가까웠습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한국이 자연과 싸우며 쌓아온 토목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섬이라는 특수한 지형, 파도와 바람이라는 가혹한 조건 속에서 단계별로 치밀하게 진행되는 공사 과정은 마치 거대한 드라마를 보는 듯한 긴장감을 줍니다.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오랜 수건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기술자들에게는 도전과 자부심의 무대입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이미 정확히 끼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들을 통해 울릉공항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동해 한복판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건설의 두 번째 과정은 단순히 바다에 케이슨을 내려놓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치된 케이슨은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상자와도 같기 때문에 그 내부에 가득 찬 물을 제거해 무게를 해저로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탈수공정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케이슨 내부의 물을 차례차례 빼내는 과정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케이스는 점점 무거워지고 바닥으로 내려앉아 단단히 고정됩니다. 이때부터 케이스는 더 이상 떠있는 구조물이 아니라 해저와 맞닿아 울릉공항 활주로의 기초를 받치는 거대한 기둥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케이슨 하나의 무게가 수만 톤에 달하는 만큼 내부의 물을 뺄 때 조금이라도 균형이 어긋나면 구조물이 기울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울릉도 해역은 파도와 조류가 거세기로 악명 높습니다. 잠시라도 해류가 방향을 바꾸면 케이슨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탈수 작업은 기상 조건이 안정적일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기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단 몇 시간의 기회를 잡아 케이슨 내부의 물을 정밀하게 제거합니다. 탈수 작업의 핵심은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는 데 있습니다. 울릉공항 활주로는 수십 개의 케이슨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거대한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 단 한 개라도 높이가 맞지 않으면 전체 활주로의 균형이 무너지고 이는 곧 치명적인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레이저 측정 장비와 수십 개의 센서를 통해 케이슨의 높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오차 범위는 불과 몇 밀리미터. 바다 위에서 이 정도 정밀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육상에서 같은 작업을 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울릉공항 건설팀은 이런 정밀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에 과감히 도전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케이슨을 설치하는 과정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거대한 방파제를 쌓는 효과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태풍이 잦고 파도의 세기가 거센 지역이기 때문에 케이슨이 차례로 내려앉는 순간부터 그 자체가 파도를 막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활주로의 기반은 단순히 비행기가 오르내릴 땅이 아니라 거대한 해상 방어벽이자 섬 전체를 지키는 구조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케이슨 설치와 탈수는 활주로 건설을 넘어 울릉도의 안전과도 직결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장비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일반적인 육상건설 장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개조된 해상 크레인선, 대형 준설선, 그리고 고정식 바지선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케이슨 하나의 크기가 수십 미터에 이르다 보니 이를 옮기기 위한 장비만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특히 6척의 선박이 동시에 위치를 조율하며 움직이는 장면은 마치 거대한 합주를 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각각의 배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호흡을 맞추며 움직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바다를 무대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케이슨 탈수와 고정이 끝나면 그 위로는 수천 톤의 토사와 골재가 채워집니다. 이때 사용되는 장비는 거대한 펌프와 해상 투입 장비로 육지에서 가져온 자재를 바다 위 케이슨 안으로 쏟아붓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케이슨 내부는 완전히 채워져 바다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기초로 자리 잡습니다. 이후 외부에는 추가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덧붙여져 파도의 충격을 더욱 완화시키는 완벽한 방어벽으로 거듭납니다. 결국 두 번째 과정은 단순히 물을 빼내는 수준을 넘어 케이슨을 완전한 활주로 기반으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만 세 번째 단계인 실제 활주로 건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팀은 이미 여러 차례 난관을 돌파하며 안정적인 기술력을 입증했고 남은 케이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차례차례 고정될 예정입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이제는 남은 작업도 자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날씨와 바다라는 변수와 싸워야 하는 긴장의 연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릉공항의 두 번째 단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주로 전체의 안전을 좌우하는 과정입니다. 파도와 바람, 조류의 변덕 속에서 케이슨 하나하나를 정확히 고정해 나가는 장면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벌이는 치열한 접전입니다. 울릉공항은 이 접전을 통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주민들의 오랜 꿈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건설의 마지막 단계는 케이슨 위에 실제 활주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는 가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드러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바다 위에 단단히 고정된 케이슨과 그 내부를 메운 토사, 골재 위로 다시 한번 수천 톤의 흙과 자갈이 채워지고 다져지며 인공적인 대지로 변모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땅 위에서 활주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활주로 건설의 핵심은 안정성과 정밀성입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공간은 단 한 번의 흔들림이나 균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울릉공항 활주로는 길이 약 1200m 규모로 소형 항공기와 80인승 여객기가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길이가 결코 길지는 않지만 울릉도의 지형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활주로 바닥은 수많은 층으로 나뉘어져
정밀하게 다져집니다. 맨 아래층은 케이스유를 덮은 골드층, 그 위로 여러 번에 걸쳐 다져진 흙층, 마지막에는 특수 아스팔트로 포장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도의 측정 장비와 전문 기술자들의 감독 아래 진행됩니다. 특히 울릉공항 활주로는 바다 위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활주로와 달리 바닷물과 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재 역시 내구성이 높은 특수 소재가 적용됩니다. 염분과 습기에 장기간 노출되어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활주로의 경사와 배수 시스템은 섬 특유의 집중호우와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공정이 이어지며 활주로는 점점 완성형을 갖추어갑니다. 현장에서는 활주로 공사와 함께 관제시설, 여객, 터미널, 유도로 등 공항 필수 인프라 건설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활주로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공항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제탑은 활주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세워지고 최신 레이더와 항공 관제 장비가 설치됩니다. 여객 터미널은 울릉도 주민들의 접근성과 관광객 수용을 고려해 설계되며 항공사와 승객 모두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특별한 장비들의 동원입니다. 해상에서 투입된 대형 크레인선과 바지선은 여전히 활주로 공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주로 포장을 위해 특수 아스팔트 혼합기를 바다 위로 실어 나르는 장면은 쉽게 볼 수 없는 진풍경입니다. 울릉도라는 외딴 섬에서 이 모든 자재와 장비를 조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었고, 이를 가능케 한 것은 해상 물류 시스템과 건설팀의 치밀한 계획 덕분이었습니다. 울릉공항 활주로는 단순히 비행기의 이착륙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는 생명선이자 안전망이며 한국에게는 동해 영토를 지키는 전략적 거점이기도 합니다. 공항이 완성되면 울릉도 주민들은 더 이상 폭풍우에 배편이 끊길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응급환자는 빠르게 본토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울릉공항은 동해에서의 한국 존재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과의 해양 경계가 인접한 지역에서 항공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됩니다. 건설 현장의 관계자들은 이 공항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증거라고 강조합니다.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온 울릉공항 프로젝트는 이미 토목 기술의 한계를 시험하는 실험장이자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케이슨을 바다 위에 세우고 그 위에 땅을 만들고 다시 활주로를 깔아내는 이 전 과정은 인간이 자연과 벌이는 대서사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이 공사가 앞으로 한국 건설사들에게 남길 유산입니다. 울릉공항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된 기술과 경험은 향후 다른 섬 지역 개발이나 해외 해상공항 건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울릉공항은 단지 울릉도 주민들을 위한 공항을 넘어 한국 건설 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울릉공항 활주로는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수십 년간 꿈으로만 남아있던 계획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거친 바다와 바람 속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땀과 의지가 만들어낸 길 위로 머지않아 첫 항공기가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의 혁신을 넘어 한국인의 도전 정신과 기술력이 만들어낸 상징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의 의미는 단순히 활주로와 터미널을 완성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번에는 울릉공항 건설을 가능하게 만든 특별한 장비와 그 장비들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바다 위에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도전이기에 현장에는 보통 건설 현장에서 볼 수 없는 장비들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한국 건설 기술의 집약체이자 동시에 울릉도 주민들의 오랜 꿈을 현실로 끌어낸 주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장비는 대형 해상 크레인선입니다. 케이슨 하나의 무게가 수만 톤에 달하기 때문에 육상 크레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바다 위에서 거대한 구조물을 들어올리고 정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특수 크레인선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크레인선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해양 토목 기술의 산물입니다. 특히 파도가 거세게 일렁이는 상황에서도 케이슨의 위치를 단 몇 센티미터 단위까지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바다 위에 외과의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케이슨을 바다 위에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 특수바지선이 투입되었습니다. 바지선은 단순히 장비를 싣는 역할을 넘어서 작업 현장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합니다. 바지선 위에서는 케이슨의 위치를 확인하는 레이더, GPS 장비,
그리고 실시간으로 파도와 바람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케이슨을 조금씩 움직이는 과정을 지휘하는 지휘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지선은 단순한 선박이 아니라 공사 전체를 통제하는 해상 본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케이슨 내부를 채우는 과정에는 대형 준설선과 펌프 시스템이 활약했습니다. 수천 톤의 토사와 자갈을 케이슨 내부로 정확히 주입하는 것은 육상 장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상에서 직접 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였습니다. 준설선은 육지에서 채취한 토사를 싣고 와서 케이슨 위에 위치를 잡고 고압 펌프를 통해 자재를 내부로 흘려보냅니다. 이 과정은 마치 바다 위에서 또 다른 땅을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장비들이 바다 위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이며 하나의 거대한 활주로를 만들어낸다는 점은 그 자체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여기에 더해 활주로 포장을 위한 아스팔트 혼합기도 특별히 개조된 형태로 투입되었습니다. 울릉도의 특수한 기후 조건과 해풍에 견딜 수 있는 특수 아스팔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혼합기를 섬까지 운반하는 과정만 해도 수개월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울릉공항에 쓰인 포장 기술은 한국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고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활주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섬이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오래 버틸 수 있는 기술력을 입증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특별한 장비들의 동원은 단순히 기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인간과 자연의 싸움에서 인간이 선택한 무기이자 도구입니다. 아무리 숙련된 기술자들이 있어도 장비가 따라주지 않으면 공사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첨단 장비가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울릉공항 현장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보기 드문 사례였습니다. 거대한 장비들이 파도 위에서 움직이고 그 사이를 누비며 지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인간의 도전 정신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이 완공되면 이곳에서 활약한 장비와 기술들은 단지 섬의 활주로를 만든 기록으로만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 건설 기술이 앞으로 나아갈 또 하나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해외의 해상공항 건설, 인공섬 개발, 혹은 새로운 해상방어시설 구축 등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도전에 이번 경험이 그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릉공항에 투입된 특별한 장비들은 그 자체로 한국 기술의 가능성을 상징하며 앞으로도 그 이름이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결국 울릉공항 활주로는 장비와 사람 그리고 자연과의 싸움이 어우러져 완성되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비들의 헌신적인 활약이 있었기에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고 바다 위에 활주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설 현장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집념이 빚어낸 기적의 현장이라 부를 만